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오늘의 증시 날씨. 온하늘에 먹구름 가득. 희망이 절망이 되어 내리는 슬픈 비. 또다시 확인된 강한 고용에 화들짝 놀란 시장. 긴축 더 오래 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시장 폭락을 부추겼다. 최근 중국의 방역 규제 완화에 따라 중국 주식들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반면에 지난주의 확인도 강력한 고용 지표에 이어 오늘은 서비스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시장을 긴장시켰다. 제조업 지수는 둔화세가 확연한 데 반해 서비스 지수는 여전히 확장 국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이 강하면 긴축이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며 지난주 파월의 비둘기 발언 이후로 패드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뜬금없이 하락세로 방향 트는 모양새다. 이제 S&P 500은 4,000포인트가 붕괴되었고 나스닥 QQQ도 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30%를 또다시 터치하기 일보 직전인 모습이다. 한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나마 시장 충격과 대비하여 비교적 잘 버티며 오늘 하루 1.27% 하락 마감하였다. 다음으로 오늘의 주요 증시 전망 소식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기술 전략가인 스티븐 서트마이어는 역사적으로 침체가 닥치기 전에 바닥을 친 사례는 1945년뿐이라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S&P 500의 바닥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침체 시 평균 32.5%의 하락과 약 13개월의 약세장이 지속되었었다며 내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S&P 500은 3,200에서 3,500 선 사이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사토리 펀드 창업자 된 나일스 역시 지금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막바지 상승이 계속되겠지만 내년 초에 다시 떨어지며 약세장 랠리잉을 입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연말 상승시과 내년 초의 하락을 잘 활용해 샀다. 팔았다의 타이밍을 잘 잡아 투자할 것을 추천했다. 참 쪽집게 점쟁이들이 따로 없다. 예측은 참 잘들 하는데 문제는 제대로 맞추질 못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월가의 비둘기 중에서도 대왕 비둘기 펀드 스트랩 설립자 톰리는 S&P 500이 무려 4,500포인트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며 지금이 결정적 시기고 곧 투자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랠리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근거로 미국 경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회복력이 강하다며 연착륙이 강할 것으로 내다봤고 지금은 지난 6월과 달리 인플레이션 수치도 크게 내려갔고 패드가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주가의 멀티플에도 긍정적이라고 해석했다. 참고로 톰리는 지난 코로나 당시의 주가 저점을 정확히 예측해 화제가 되기도 했던 인물로 미국 시장의 미래를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낙관론자들 중 한 명이다. 과연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의 단기 미래가 누구 말대로 흘러가게 될지 벌써부터 흥미진진해진다. 3배수 레버리지 ETF는 긴축 공포 속에 오늘 하루 전 종목 하락 마감하였다. 특히나 멀티플이 높은 중소형 바이오 테크 종목인 라보가 9.46%로 가장 크게 하락하였고 빅테크와 반도체 중심의 불지도 7.23% 비교적 크게 하락하였다. 반면에 중국 관련주 홍콩 항생테크는 최근 중국의 매서운 상승세 속에 소폭 하락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2배수 레버리지 ETF 역시 오늘 하루 전 종목 하락 마감하였으며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조정 속에 전기차 ETF인 EVAV가 5.94%로 가장 크게 하락한 모습이다. 그 밖에 바이오, 클린에너지, 반도체, 나스닥 ETF 할 것 없이 기술주 전 업종에 걸쳐 골고루 하방 압력을 받았으며 최근 환골 탈퇴하며 급비상 중인 중국 테크주 C웹은 참 오랜만에 0.39% 소폭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3배수를 역으로 추동하는 고버스 ETF는 오랜만에 전 종목 모두 초록등이 켜졌다. 최근 파월의 예상치 못한 배신에 가슴 앓기를 하던 고버스 투자자들은 예상치 못한 강한 고용에 환호하며 죽으란 법은 없다며 한숨 돌리는 분위기이다. 이제는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전초전 성격의 PPI 생산자 물가지수와 다음 주에 나올 메인 이벤트인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온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으로 오늘의 주요 기술주 소식이다. 애플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타격을 받으며 지난 11월 폭스콘 공장의 매출이 전월 대비 30% 감소했다. 이에 따라 CNBC에서는 애플이 인도에서 아이패드를 제조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이를 계기로 탈중 국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수요 감소로 인해 중국 내 전기차 생산량을 20% 감축한다는 악재 소식이 전해졌는데 테슬라의 중국 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오보라며 감산 소식에 대해 곧바로 적극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세일즈포스는 지난주 공동 CEO인 브렛 테일러의 사임 소식에 이어 오늘은 슬랙 CEO인 스튜어트 버터필드의 사임 소식까지 더해지며 주가 폭락을 부추겼다.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세일즈포스의 주가는 불과 일주일 만에 15% 넘게 폭락 중이다. 다음으로 불진의 15개 개별 종목들의 오늘 하루 성적표이다. 보는 바와 같이 긴축이 길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임해 소비재 성격의 아마존과 테슬라, 넷플릭스 등의 하방 압력이 거셌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 불지의 아픈 손가락은 세일즈포스였다. 월가에서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 세일즈포스가 최근 예기치 못한 CEO들의 줄 사임 소식에 주가가 연일 폭락하며 불지 ETF 내 골칫거리로 전락한 모습이다. 불진의 15개 종목들을 살펴보면 경기 침체가 찾아온더라도 여기서 빠져봐야 얼마나 더 빠지겠냐는 생각이 들며 지금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기가 아닐지 조심스럽게 전망해본다. 모두 기대하시라. 불지 ETN은 내년에야말로 그 진가를 제대로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엊그제 소개했던 중국 UAM 기업인 이양홀딩스이다. 무슨 중국 기업을 소개하냐는 댓글에 오기로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한다. 수직 이착륙 비행체인 UAM과 관련하여 이양홀딩스는 월드 클래스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늦어도 2030년에는 모빌리티 시대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양홀딩스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일본과 유럽 시장은 차지하더라도 중국 내 15억 인구의 내수 시장만 잠식하더라도 그 성장 가능성은 폭발적이라 하겠다. 이양홀딩스의 주가는 한때 150달러까지도 치솟다가 현재는 5달러 미만으로까지 떨어지며 대폭락한 상태로 최근에는 중국발 훈풍 속에 일주일 만에 50% 이상 급등 중이다. 더 이상 여러 말 하지 않겠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기업에 대한 공부가 우선이며 스스로 확신이 섰을 때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미래 가치에 비해 여전히 너무 싸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도시락 싸들고 추천하는 것이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의 몫일 것이다. 이상 레버리지 앤드 최초 2차례 연속 소개되는 오늘의 유력 템버거 종목 이양홀딩스이다. 모든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하락장이 누군가에겐 고통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이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갯벌의 썰물이 모두 빠져나가 있어 좋은 원석들을 죽축하기 좋은 물반, 고기반의 절체절명의 축복의 시기일지 모른다. 결국 고통도 기쁨도 다 내 머릿속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보유한 현금은 없고 경기 침체가 두려운 투자자들은 상승 랠리 시에 50% 매도 후 채권이나 현금 보유를 추천한다. 모름지기 마음이 편해야 오래 투자할 수 있다. 투자도 인생도 큰 덩어리에서 보면 그저 재밌는 게임일 뿐이다. 게임하듯 가볍고 즐겁게 투자하자. 그리고 3년, 5년, 10년 길게 보고 지금과 같이 씨 뿌리기 참 좋은 계절을 놓치지 않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 저의 주린이 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